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21대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재탕 불가 정책 실종. 이재명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김문수 장애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 이준석 장애인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제출. 권영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등 권리 보장. 둘, 전국 선발 시각장애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 연수.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구글 도구와 챗 GPT 활용. 셋, 1, 4분기 국회 발의 장애 법안 153건, 전체의 4.9%뿐. 본회의 통과 법안 4건 불과. 장애인 인권 포럼 모니터링. 넷, 수원 고등법원 용인 장애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불법 녹음 자료 증거 능력 없다. 특수교사 노조 상식적 판단. 다섯, 전국 장애학생체전 폐막 4,156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5월 13일에서 16일 경남에서 개최. 경기도 금 85개, 은 62개, 동 65개. 인천시 금 18개, 은 21개, 동 16개. 수영 이하연 사관왕에 올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재탕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새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이 아예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12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공약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복지정책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및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을 개발, 추진,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고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이란 주제하에 장애인 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달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및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양강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 모두 신선함 대신 재탕 공약을 택했으며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장애인단체 총연맹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등 중앙 10개 단체가 공동 작성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전달한 21대 대선 장애인 요구 공약 가운데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모두의 1층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경사로 확산 등 대부분의 요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공약 외에는 중앙선관위 공약집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미경. 서울시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시각장애 교사를 대상으로 제19기 시각장애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 AI 기반의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에서 선발된 시각장애 교사 6명이며 총 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서울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공통 업무 실습, 구글 설문지 제작 및 결과 분석, 챗 GPT 및 구글 제미니를 활용한 수업 보조 방안, AI 기반 자료 수집 및 교수 자료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설계돼 시각장애 교원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17년 서울시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9년째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연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관 측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시각장애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관장은 AI 시대의 시각장애 교사들도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일상생활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직업 자립 등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심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 및 기타 문의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전화 02-880-0530에서 0534, 전화 02-880-0530에서 0534번으로 하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1차 국회 회기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 3,107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153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건, 2.61%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산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2025년 제1차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올해부터 장애 관련 법안을 장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사회 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정의하고 이를 장애 시민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법과 일반 법안 중 장애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포괄법으로 세분해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3건 중 장애인법은 50건, 장애인 포괄법은 103건이었습니다. 장애인법 중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됐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22건, 국토교통위원회 20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8건, 국민의힘이 60건, 조국혁신당 9건, 개혁신당 1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심신장애 용어 변경 법안을 포함해 총 31건을 발의해 장애 관련 법안 최다 발의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가운데 23건은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는 명칭 변경 법안이었습니다. 김예지, 강선우 의원은 각각 5건, 강경숙 의원은 4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법안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와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발의안에 포함됐던 거주시설 전환 조항이 최종안에서는 삭제돼 탈시설 추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구 소장은 장애 관련 법률의 재개정은 장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라며 앞으로도 장애 친화적 법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녹음된 자료를 증거로 기소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일명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은 5월 13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판결 직전 무죄 촉구 침묵 기자회견을, 판결 이후에는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교사노조 연맹 산하 여러 교사노조와 현장 특수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교사 발언에 나선 인천 소재 특수교사 김성희 씨는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교육의 전제인데 불법 녹음은 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지도를 위축시키는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도 무죄 판결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서적 학대 기준과 증거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불명확한 정서학대 기준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만든다며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불법 녹음 증거 배제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정 끝에 5월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전국장애학생체전은 5월 13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일원에서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등 17개 종목의 선수 1926명, 임원 관계자 2239명 등 총 41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대회 결과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금메달 85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65개로 총 2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충청북도가 금 54개, 은 47개, 동 43개, 총 144개, 충청남도가 금 45개, 은 50개, 동 31개, 총 126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 선수단은 9개 종목에 선수 64명, 선수회 83명 등 147명이 참가해 금메달 18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6개로 총 55개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올해 인천시 선수단은 4관왕이 나왔습니다. 4관왕의 주인공 수영 종목 이하연 선수는 여자 배영 50m S14 중, 여자 자유형 50m S14 중, 여자 자유형 100m S14 중, 혼성 계영 200m S14 초중고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4관왕의 영예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영 종목 조유단 선수는 남자 배영 50m S14 중, 남자 배영 100m S14 중, 혼성 계영 200m S14 초중고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또한 육상 박승찬, 황송민, 조수연 선수와 수영의 국신유, 백근토 선수가 각자의 종목에서 2관왕을 달성하는 등 총 7명의 다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 선수단은 골볼, 배드민턴, 역도, 탁구 종목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며 마지막까지 눈부신 활약 속에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시 선수단 최의순 총감독,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올해 학생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전년도 대비 실력 향상뿐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단합의 면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뤘으며 인천 장애인 학생 체육의 미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인천 장애인 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 선수단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시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해 장애 학생들의 스포츠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약속한 만큼 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